오늘 사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라가지고 사실 여기 강의실 들어와서 많이 깜짝 놀랐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암의 치료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유방암의 치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생소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림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전이가 없는 유방암 환자들을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 임성묵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저희가 조직검사를 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고요. 유방암이 진단이 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진료실에서 뵈면은 유방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 검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검사들이 CT 검사도 하고 유방 MRI도 하고 뼈 검사들 이런 전신 검사를 하고 내 병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치료를 이제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무슨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희가 이런 치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들 깜짝 놀라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주로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고 항암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지만 유방암 치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왜 같이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수술만 하거나 다른 뭐 약물 치료만 했을 때는 생각보다 별로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잘 병합을 했을 때만 결과가 좋기 때문에 해당되는 치료들을 다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유방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국소 치료만 했을 때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 그래서 전신 치료를 같이 했더니 결과가 좋으니까 국소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전신 질환으로 생각하고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소 치료라고 하면 수술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습니다. 수술은 저희가 처음부터 수술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덩어리가 많이 크지 않고 겨드랑이 림프절에도 전이가 저명하지 않고 이러면 보통 수술을 먼저 하고 수술 결과를 보고 전신 치료들을 또 그 결과에 맞춰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진단 당시에 이미 이제 암덩어리가 좀 크고 겨드랑이 림프절에도 전이가 저명하다. 그러면 보통 약물 치료를 또 먼저 하고 암의 크기를 줄여서 저희가 그 이후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제 유방을 전절제하지 않고 부분 절제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유방에 대해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치료고요. 네, 전절제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방사선 치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암덩어리가 많이 크거나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돼 있는 경우에는 전절제를 했는데도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신 치료에는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라고 얘기하는 내분비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 이렇게 전신 치료들이 있고요. 전신 치료를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할지를 결정할 때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나의 병기, 내가 몇 기인지,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당연히 기수가 높아지면 조금 더 많은 치료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진단받은 나이가 너무 젊다. 그러면 조금 더 좀 항암 치료나 이런 공격적인 치료들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유전성 유방암을 의심하게 하는 가족력이 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몇 가지 특성을 분석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게 호르몬 수용체. 저희가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이랑 관련성이 깊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발현이 돼 있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허투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키 67, 이거는 뭘까? 이거는 이제 암세포가 얼마나 잘 증식을 하는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나 이거를 점수로 나타냅니다. 0점에서 100점 사이로 나타내고요. 100점으로 갈수록 독하고 나쁜 암이에요.
점수가 낮으면 좋고 높으면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좀 하는 쪽으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저희가 보통 다중 유전자 발현 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검사인데 모든 환자에서 다 하지는 않고 조기 환자 중에 특정 타입, 특정 종류에서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될 때 하는 검사입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자체가 굉장히 그 안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저희가 크게 몇 가지 특성을 분석해서 4개에서 5개 정도 A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인자들이 호르몬 수용체, 그리고 허투, Ki67입니다. 자, 허투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중에 허투 치료를 뭐 받으신 분들도 있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저게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투는 원래 우리 몸 정상세포에도 있는 단백질이에요. 세포에 있는 단백질인데 굉장히 낮은 농도로 분포를 하고 있고요. 유방암 환자의 20에서 30% 정도에서 이 허투가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현이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많이 발현이 돼 있으면 이 허투가 신호를 보냅니다. 암세포가 더 많이 자라고 증식을 하라고. 그러면 환자가 재발이 잘 되고 전이가 많이 생기고 애유가 나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저게 이제 세포 표면인데 저렇게 뭐 2개씩 붙어 있는 게 지금 허투 단백질이고요. 정상 세포에도 저렇게 낮은 농도로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 전체 20에서 30% 정도에서 이렇게 허투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발현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저 허투 단백질이 발현이 많이 돼 있으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많이 자라고, 암세포가 많이 자라고 더 많이 증식하라고.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수용체, 허투, Ki67 이런 이제 특성들을 분석을 해서 뭐 어려운 글자 써져 있는데 중요치는 않고요. 4개에서 5개 정도 타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위에 여러 개 막 써져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호르몬 양성암이고 그 다음에 뭐 허투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이쪽 왼쪽에 있는 게 3중 음성암입니다. 3중 음성암은 호르몬 수용체도 음성이고 그리고 허투도 음성이고 3가지가 다 음성이다 이렇게 해서 3중 음성암인데요. 왼쪽으로 갈수록 성격이 나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애호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3중 음성으로 갈수록. 그리고 허투가 양성이면 허투에 대한 표적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르몬 수용체가 발현이 돼 있으면 호르몬 수용체에 대한 항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치료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에는 사실 별로 좋은 치료제도 없고 해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수술밖에 없으니까 수술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뭐 검진을 한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미 발견됐을 때 암덩어리가 너무 크거나 뭔가 림프절로 전이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유방을 전절제하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유방 아래에 있는 흉벽에 있는 근육도 떼고 겨드랑이 림프절도 다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치료를 해도 공격적으로 해도 예후가 나빴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국소 치료만 해도 별로 효과가 안 좋네 라고 하면서 이제 연구자들이 의사들이 생각을 하기에 뭔가 전신 질환으로 생각하고 이제 치료들을 좀 더 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호르몬 수용체에 대한 이제 인식도 생기고 그러면서 저기 써져 있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개발이 되고 타목시펜이 개발되면서 유방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각종 약물 치료들이 생기면서 수술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보조적인 치료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치료들을 같이 병합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수술을 크게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치료를 같이 하니까 수술을 조금 더 적게 해도 되겠다. 그래서 종양을 주변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떼는 종양절제술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검진을 좀 해야겠지 않겠나라고 인식이 생겨서 검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방암의 특성을 좀 분석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생물학적, 분자 유전학적 연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허투 단백질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허투가 나쁜 놈이구나, 나쁜 놈을 치료를 하려면 이제 치료제를 개발해야겠다 해서 나온 게 저희가 흔하게 허셉틴이라고 알고 있는 트라스주맙입니다. 그래서 이 약도 사용하게 되고, 이제 타목시펜 말고 저희가 또 폐경후 환자에서 많이 쓰는 항호르몬제인 아로마타제 저해제,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이제 또 약도 나오고, 이러면서 치료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사망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치료제들의 저항이 있는 그런 암들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다양한 표적 치료들을 또 개발하고 있고, 이제 결국 저렇게 타입별로 나눠놔도 그 안에도 환자들마다 조금씩 다 특성이 다르니까 환자한테 좀 맞춤형으로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암의 항호르몬 치료. 그래서 전체 유방암의 70에서 80% 정도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항호르몬 치료를 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해당이 안 되면 사실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이랑 관련성이 있구나라고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1836년에 영국의 외과 의사였고, 이 사람이 유방암을 봤더니 생리 주기에 따라서 좀 커졌다, 약간 줄었다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처음으로 좀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옛날에는 이제 좋은 약이 없어서 이 시절에는 또 수술밖에 없어가지고 심지어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장기를 떼자 이렇게 해서 공격적인 수술을 했어요. 난소를 떼고 부신을 떼고 뇌에 있는 시상하부를 떼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치료들이었는데 부신을 떼거나 시상하부를 떼는 건 이제는 안 합니다. 근데 난소 절제술은 여전히 폐경이 안 된 젊은 여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이제 진행성 유방암이면서 전이성 유방암이면 또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목시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품명으로 놀바덱스. 이제 영어 써진 거는 자세히 보지 않으셔도 되고 그림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유방 암세포에 또 이런 호르몬이랑 여성 호르몬이랑 결합하는, 여기 보면 수용체가 호르몬이랑 결합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노란색이 여성 호르몬이고, 결합을 하면 이 수용체를 자극해서 암세포 보고 자라라, 더 많이 증식해라, 이렇게 또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하는 약이고, 타목시펜은 기전이 여성 호르몬이랑 경쟁적으로 같은 부위에 결합을 합니다. 근데 타목시펜이 여성 호르몬 대신 결합을 하면 암세포가 죽을 수 있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로마타제 억제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품명으로 페마라, 아르미덱스, 아로마신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 이건 폐경후 유방암 환자에서 가장 저희가 이제 선호하는 약입니다. 자, 폐경 전 유방암 환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올 테니까 항호르몬 치료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난 폐경됐는데 왜 항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폐경이 돼도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난소가 아니라 속상하게도 우리 여러 말초 조직에서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 말초 조직 중에 지방, 말초 피하 지방에서 이 합성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여기 보시면 콜레스테롤이 아로마타제, 이름은 자세히 몰라도 되는데 이런 몸에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임성목 교수님이 폐경후 환자에서 비만하면 나쁘다. 왜냐하면 말초 조직,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드니까. 그래서 이 아로마타제가 하는 역할을 막는 약을 개발한 게 이런 약들이고,
이 약들이 폐경 후 유방암 환자들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약은 정말 좋고 사실 뭐 5년 드시고 또 10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도 좋고 유방암의 효과도 좋고 애호도 좋고 한데 사실 아무렇지도 않으면 좋겠지만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증상은 호르몬이랑 관련된 증상, 갱년기 증상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 환자들이 경험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얼굴이 후끈후끈, 밤에 막 이렇게 땀이 나고 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데요. 이제 저희가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끊으면 재발률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이제 항상 힘들어하셔도 잘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드물지만 이제 생길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또 안내해드리는 그런 것들이고 타모xifen 이제 오래 복용하다 보면 이제 자궁 내막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 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드물긴 한데 정맥 혈전 색전증이 보고되는 면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로마타제 억제제, 아까 페마라, 뭐 아리미덱스, 마로마신 요거는 뭐 여기저기 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뼈의 건강이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골밀도 검사를 확인하고 골다공증이 생겼다.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린 타모xi펜이나 아로마타제 억제제 말고도 이제 개발 중인 또 개발된 약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런 약들은 사실은 이제 전이성 유방암에서 주로 쓰이는 약이라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호르몬 치료를 할 때 또 이제 젊으신 분들, 폐경 전인 분들이 또 사용하는 약제가 있는데 4주,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사로 폐경 후 상태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주사가 졸라덱스, 루프린 이런 주사가 있고요. 모든 폐경 전 환자들이 다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또 환자들마다 여러 가지 임상 지표를 보고 재발률이 조금 더 높겠다 하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항암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리를 계속한다. 그러면 또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가 생리를 안 하게 해주는 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폐경 전 환자 중에서 폐경이 아직 안 됐는데 이 졸라덱스, 루프린 이 주사를 맞으면 사실 몸이 폐경 후인 것처럼 되기 때문에 폐경 후에 쓰는 약들을 쓰고 있는데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40세보다 어리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종양 분화도가 나쁘거나 그러면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임성묵 교수님이 잠깐 보여주셨는데 유방암은 다른 암보다는 굉장히 생존율이 높고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속상한 게 환자분들이 또 저희한테 저 이제 완치됐나요? 졸업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자신 있게 완치입니다 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게 결과는 좋은데 약간씩은 재발률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갑니다. 1년에 1, 2% 정도는 재발률이 계속 있다. 이렇게 연구되고 있어서 사실은 무슨 약을 5년 또 뭐 그런데 10년을 먹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10년이 지나도 재발이 있어서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10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모든 환자가 다 드시는 건 아니고 병기가 높거나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5년만 드시기에는 조금 불안하고 10년을 먹는 게 좋겠다 해서 10년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표적 치료고 사실 이제 요 옆에 그림은
무서운데 보통 항암 치료랑 표적 치료 뭐 이렇게 저희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항암 치료는 굉장히 공격적인 치료죠. 센 치료예요. 받으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도 다 빠지고 입도 다 헐고 토하고 못 먹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이제 부작용들이 많아서 이제 사실 저도 이 치료 중에 제일 안 하고 싶은 치료가 항암 치료입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그럼 왜 하냐? 유방암은 생각보다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부작용이 많은데 했을 때 얻는 이익도 많기 때문에 하게 되고 표적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항암 치료 말고 표적 치료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유방암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적 치료제가 아까 허투에 대한 표적 치료제인데 전체 유방암 환자의 20% 정도, 30% 정도만 이 허투랑 관련이 있어서 그 환자들만 사용할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허투도 사실 표적 치료제 쓰면 혼자 단독으로 쓰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랑 같이 써야만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사실 표적 치료제만 쓸래요 해서 아직까지는 표적 치료제가 항암제를 대체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봤더니 전체 환자의 60-70%는 여전히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표적 치료는 대상이 되는 환자만 할 수 있으니까 한 20%만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투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트라스주마 헐셉틴은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허투가 많이 발현돼 있으면 유방암 세포가 많이 자라고 나쁘니까 이 허투를 없애려는 약이고요. 허투라는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는 항체입니다. 허투에 달라붙어서 허투를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게 막는 치료제고, 그래서 뭐 허셉틴, 허주마, 삼페넷 다 이제 같은 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자, 허투 양성 유방암에서 10년을 관찰했더니 허셉틴을 쓴 환자, 안 쓴 환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병이 없이 생존할 확률이 허셉틴을 쓴 환자가 73.7%, 안 쓴 환자 62%. 허투 양성이면 아까 말씀드린 허셉틴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트라스주맙 말고도 이 뭐 약들이 여러 개 있어요. 몇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퍼제타가 있습니다. 퍼제타를 나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아까 트라스주맙 허셉틴이랑은 다른 부위에 붙는 단백질 항체인데, 요거는 단독으로 쓸 수는 없고 허셉틴이랑 같이 쓰면 허셉틴의 역할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 쓴 것보다 2개 쓴 게 효과가 더 좋죠. 모든 환자한테 다 쓰는 건 아니고 조기 환자한테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캐살라라는 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허셉틴에다가 항암제를 꼬리에 붙였어요. 그래서 더 셉니다. 그래서 아까 허투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허투만 그냥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항암제가 붙어 있어서 아예 그 세포를 죽이는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조기 유방암 환자한테 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전이성 유방암 환자, 조기 유방암 환자 중에 또 요 사용하는 환자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그냥 대충 이런 약도 있다. 최근에 승인됐는데 저희 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요거는 어떤 약이냐면 뭐 시작인데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약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이거는 약이 많이 붙었죠, 항암제가. 더 셉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암세포에 가서 분리를 잘 해내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19년에 승인돼서 아직 우리나라에 이제 승인된 건 아니고 승인이 되더라도 전이성 유방암에서 먼저 승인이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신약도 2020년에 미국에 승인돼서 이제 앞으로 저희 나라에도 이제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수술 전 약물 치료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이 좀 오후라서 좀 졸릴 수 있으신데
저희가 수술 먼저 하지 왜 약물 치료 먼저 해요? 저는 이렇게 물어볼 때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약물 치료 먼저 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 못 합니다. 이미 암이 너무 심해서 속상한데 안쪽에 있는 근육도 침범했고 림프절의 전이가 너무 심해서 지금 수술하면 이제 겨드랑이 뭐 림프절 다 떼다 보면 다른 저희가 잘 유지해야 되는 구조물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해서 줄여가지고 수술을 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수술하면 무조건 전절제를 해야 되는 분. 크기를 좀 줄여서 부분 절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또 해보죠. 네,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경우에 수술 전 항암 치료를 또 많이 하는데 허투 양성이랑 아까 삼중 음성은 조금 나쁜 종류의 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치료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데 이제 진단 당시에 이미 암 크기가 2cm보다 크거나 2cm보다 크면 2기 이상이 되거든요. 림프절의 전이가 이미 저명하게 그러면은 저희가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잠깐 간단히 또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암덩어리가 좀 줄어들죠. 근데 속상하게 안 줄어드는 분도 가끔 있고 더 커지는 분도 있습니다. 안 줄어들거나 커지면 사실 약물 치료를 저희가 하려고 했던 만큼 다 못하고 수술을 중간에 하게 됩니다. 근데 줄어든다. 그럼 계획했던 약물 치료를 다 하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제일 원하는 방식의 종양 감소의 양상은 A나 B. 원래 크기가 이 정도인데 수축하듯이 줄어들면 저희가 요만큼 떼야 되는 거를 더 조금만 떼도 되니까 아까 뭐 전절제를 해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부분 절제를 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죠. A, B. 근데 CD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반응도 좋은데 이렇게 각각 줄어들어서 이러나 저러나 떼야 되는 범위는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다 예측할 수는 없고 이제 환자분들 종양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허투 양성 중에 크기가 이미 2cm가 넘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다. 그럼 요즘에는 약물 치료를 조금 먼저 하는데 그때 아까 뭐 퍼제타 2개 같이 쓰면 더 좋다는 약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좋은 사람들은 수술했더니 수술 때 얻은 조직에 아무 암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그 수술 후에 기간 동안에는 항암 치료를 더 하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아까 2가지 표적 치료만 쭉 1년을 채워서 하게 되고 근데 또 그중에 남아있는 암이 있다.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가 붙은 되게 세다는 약제 있죠. 캐사일라. 그거를 쓰는 거를 요즘 저희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 음성 유방암은 마찬가지로 2cm보다 크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수술 전에 약물을 먼저 쓰는 거를 좀 선호하고 수술하고 나서 남은 게 없다. 그럼 좋은데 남은 게 있다. 그러면 뭐 젤로다 같은 약물들을 추가해서 조금 치료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면역 항암제도 있다. 면역 항암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면역 항암제가 가끔 기사에도 나오고 하는데 면역 세포들이 원래는 몸에 이상한 세포가 있으면 죽여요. 정상 세포가 아니니까. 근데 암이 영악하게 나쁜 놈이어가지고 이제 보통 면역 세포가 정상 세포는 죽이기 싫으니까 확인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달라붙는 거를 제시를 해야 통과해요. 아, 너는 안 죽일게. 근데 암이 요거를 비슷한 걸 만들어서 통과합니다. 그래서 암인 줄을 모르고 정상세포인 줄 알고 계속 살아남고 얘는 또 증식하고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치료제를 연구해서 개발했어요. 요거나 요거를 공격하자. 그래서 요거를 공격하는 치료제가 이름이 복잡해서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키투르다 뭐 이런 약이 있고 요건 아까 확인하는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고 그래서 뭐 이거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이제 수술을 기점으로 이제 먼저 저희가 8번 정도 항암제랑 같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수술 끝난 다음에 이어서 9번 쓰고 그랬더니 3중 음성암에 원래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면 절반 정도는 암이 없어지고 절반 정도는 암이 남아있는데 이걸 같이 썼더니 64.8%에서 암이 없어졌다. 14%나 좋네. 이런 좋은 결과를 또 얻었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신약이라 오랜 기간 관찰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3, 4년 봤더니 그래도 한 7.7%는 병이 없이 사는 무병 생존율이 7.7% 정도 더 좋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 승인이 됐고 이제 3중 음성 아니 뭘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지? 개 중에 제일 독하니까 좀 열심히 하는데 항암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면역 항암제도 같이 붙여서 쓴다. 근데 전체 환자 중에 이제 조기 3중 음성 유방, 전이성 유방 3중 음성에서는 이미 뭐 지표에 따라서 쓰는 것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요거는 저희 나라에서는 요번 7월부터 암 크기가 1cm 이상이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아니면 그냥 암 크기만 2cm 이상이면 요거를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고 수술 전후 총 17번. 근데 아직 급여는 아니어서 비싼 약입니다. 비급여로 써야 되고 한 번 쓸 때 300만 원. 그래서 아직 모든 환자한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결과가 좋으니까 이제 좀 연구 결과들이 더 나오면 이제 이런 약들이 또 급여화되면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저희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면역 치료제라 면역 관련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부신 기능 저하 이런 게 있고 사실 이런 관련된 부작용이 있으면 호르몬을 공급하는 식으로 또 이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3중 음성암도 나쁘고 허투 양성 유방암도 나쁘고 그럼 좋은 애는 뭐냐? 좋은 애는 이 호르몬은 양성이고 허투는 음성인 게 개 중에는 제일 조금 좋은 성격의 암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아까 3중 음성이고 허투 양성이고 사실 항암 치료 대부분 하는데 여기에서는 가끔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되는 환자가 있겠구나. 근데 누구는 항암 치료하고 누구는 안 할 건가? 항호르몬 치료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 기준이 이 유전자 검사입니다. 아까 다중 유전자 발현 검사. 저희가 온코타입 DX, 맘마 프린트, 우리 국산 검사로 진스웰, 팜50, 여러 개 엔도 프리딕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좋은 검사고 이 검사를 통해 저희가 치료 방침을 정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비쌉니다. 비급여여서 몇백만 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비보험이 있거나 하시면 좀 더 나은데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진스웰을 제외하고는 다 해외 검사여서 이제 2, 3주 정도 결과를 받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좋은 검사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줘요. 점수를 줘서 점수가 낮으면 좋고 높으면 나쁘고 낮으면 항암 치료를 안 하게 되고 높으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근데 이것만 보는 건 아니고 환자가 훈지 폐경 전인지 림프절이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얘기는 긴데 치료가 많다. 해야 되는 치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듭니다. 유방암 환자는 힘들어요. 수술만 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항암도 하라 그러고 약도 5년, 10년 먹으라 그러고 표적 치료도 1년이나 합니다.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래서 치료가 많아서 힘들다. 우리 환자분들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그래서 치료는 많고 힘들지만 이걸 다 또 잘 받으시면 결과가 좋으니까 저희가 이제 치료를 많이 하라고 괴롭히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